다시 한번 청하옵니다, 주군. 더 이상 여유가 없다 하였사옵니다, 주군. 주군, 능산장군의 청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 길은 달리 없사옵니다. 허락하시옵소서. 군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지 않사옵니까? 누구시오이까? 누구시오이까? 누구신데 시중어른을 뵙자고 하시는 것이오이까? 문을 열어라. 우리는 병부에서 온 장수들이냐? 어서! 왕시중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사랑 쪽에 계시옵니다. 갑시다. 능산장군, 아직도 시중어른께서 대답을 안 해주셨습니까? 그러하오이다. 두 마님께 청하옵니다. 예, 소장이 알기로 이대 뒤후원에 새 오이가 많이 열렸다 들었사옵니다. 술안주로 좀 필요할 것 같사온데 따다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알겠사옵니다. 이제 더는 여유가 없다 하였습니다. 시중하는 소장 복지 겸 여기 기장들과 함께 청하옵니다. 나라를 구하는 데 앞서 주시옵소서. 신들과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시어 도탄에 빠져있는 백성들에게 광명천지를 열어주시옵소서. 삼가 청하옵니다. 삼가 청하옵니다. 삼가 청하옵니다. 나는 분명 못한다고 하였소. 대체 이토록 굳이 마다하시는 연유가 어디 계시옵니까? 일찍이 나는 말한 바 있소이다. 비록 폐하께서 본 마음을 잃으시고 포악해지셨다 하더라도 신하는 감히 두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라고 말이오. 이미 황제의 정치가 어긋나고 그 형벌이 과람하여 황후를 죽이고 또한 태자들을 죽였으며 실려들어서 죽은 자는 그 수를 헤아리기가 어렵사옵니다. 또한 이 나라 정치가 그 방향을 잃고 나라가 더욱 피폐해지고 이미 그 갈 길을 잃었사옵니다. 어두운 주인을 패하고 밝은 주인을 세우는 것은 천하의 도리이니 시중 어른께서는 소장들의 청을 받으시옵소서. 그렇지가 않소이다. 신하로서 그 주인을 치는 것을 좋은 말로 바꾸어 혁명이라고들 하는데 나는 그런 덕이 없는 사람이요. 또한 한 번 주인을 배반하기 시작하면 뒷세상에서 이를 구실로 삼아 다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소이다. 여치 두려운 일이 아니오이까. 그래서 나는 못한다는 것이오. 소장들이 이렇게 무릎을 꿇어 싸웁니다. 맹세컨대 소장들이 목숨을 다해 보호자하여 다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지 않겠사옵니다. 청을 받아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시중어른, 이제 더는 여유가 없다 하였사옵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시중어른. 시중어른. 부인께서는 어쩐 일이시오? 꾸중을 들을 각오를 하고 서방님과 장군들의 이야기를 들었사옵니다.
이분들의 간절한 청을 외면하심은 책임 있는 신료로서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되옵니다.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무슨 짓이오, 부인? 부인이 나설 자리가 아니오. 그렇지가 않사옵니다. 의병을 일으켜 포악한 군주를 패하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은 마땅히 장부로서 해야 할 일이옵니다. 하물며 이 나라 신료 중 제일 윗자리에 앉으신 서방님이 아니시옵니까? 이 갑옷을 입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의 여망을 풀어주시옵소서. 주군, 받으시옵소서. 이미 천하의 뜻이옵니다. 받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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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들이 모두 하늘의 뜻이라 하고 백성들의 여망을 앞세우니 계속 마다함도 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될 것이오. 이제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를 위해 그대들의 청을 안이 받을 수가 없구려. 참으로 지사하시옵니다. 그러나 기왕의 혁명의 대열에 총사로 나서는 이상 나도 장군들에게 정이 있소이다. 사사로이 폐하께서는 나의 의형이시고 또한 수십 년 이 나라를 통치한 군주시오. 그분의 목숨만은 보장해드리고 싶소이다. 신료였던 사람으로 그 주인의 목을 벤다는 것은 차마 나로서는 하지 못할 짓이오. 어찌들 하겠소이까? 들어주시겠소이까 마시겠소이까? 나머지는 모두 장군들의 뜻을 따르리다. 이미 어른께서는 저희 장수들의 주인이 되셨사옵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아랫사람들이 어찌 거역하오리까? 삼가 받들겠나이다. 상가가 받들겠나이다. 검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시는 검이옵니다. 저들이 저러고 있는 것은 왕건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야. 폐하, 날이 저물면 혹시 기회가 다시 있을지 모르옵니다. 아직 희망을 버리진 마시옵소서. 변복을 하고 이곳을 빠져나갈 수도 있사옵니다. 부질없는 소리. 이미 다 끝이 난 것일세. 내가 이러고 있는 것은 마지막으로 왕건 아우를 보기 위해서일세. 폐하, 내군 장군 운부답지 않군 그래. 울음을 그치게. 저기 일단의 군사들이 보이네 그려.
왕건아우가 아닌가? 고생하셨어, 두 장군. 예, 시종을. 바로 저기옵니다. 저기 폐주와 내군 장군 음부가 있사옵니다. 목숨을 거두지 마시라 하셨기에 영을 기다리고 있사옵니다. 내가 온 것을 알리고 목숨을 보존해 줄 것이니 산을 내려오라 하고. 예, 시종. 폐주는 누르시오! 여기 시중어른이 오셨소이다! 시중어른께서는 폐주의 목숨을 보존해 준다 하시오! 속히 산을 내려오시오! 어서 내려오시오! 폐하, 왕건이 저기 와 있사옵니다. 보고 있네. 우리를 살려준다 하는군. 글쎄, 어쩌면 모르지. 옛 정을 생각해서 살려줄지도 말이야. 그렇지 않을 것이옵니다. 반드시 죽일 것이옵니다. 이미 죽고 아니 죽고가 우리와 무슨 상관인가? 보고 싶은 아우가 왔으니 만나야 하지 않겠는가? 폐하! 왕건이 옵니다. 아우가 왔사옵니다. 아우이 옵니다. 아우가 여기 온 것은 형님을 매시고자 함이옵니다. 아우의 말을 믿으시옵소서. 폐하! 아우가 매시겠사옵니다. 안심하시옵소서. 이복의 은장군, 예, 폐하. 모름지기 사내란 오고감이 깨끗하고 분명해야 하네. 내 어검이 거기에 있을 것이네. 무슨 말씀이십니까, 폐하? 그 검을 자네가 잠시 맡게.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자네가 잘 알 것이야. 폐하! 자네 마지막 소임이야. 그 어검을 맡게. 예, 폐하. 어찌 영을 거역하겠나이까? 그리 매시겠나이다, 폐하.
한잔 하고 싶네. 왕건 나우를 오라고 하게. 예, 폐하. 뭐들 하냐? 폐하의 영이시다. 왕 시중을 직접 오라라. 예. 폐하께서 보내셨는가? 예. 시중어른, 폐하께서는 시중어르신께서 직접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이미 대세가 기울었는데 죄인이 어찌 직접 오지 않고 시중 어렵게서 오시길 바라는가? 아닐세. 내가 갈 것이야. 곧 갈 것이니 가서 그리 전해 올려라. 예. 주군, 저들은 이미 죄인이옵니다. 저까지 몸속하신다는 것은 지나친 호의를 베푸시는 것이옵니다. 이미 내가 간다고 하였네. 자, 준비들 하세. 가서 폐주를 베어야겠네. 어서. 예, 주군. 저희들도 따르겠사옵니다.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었어. 인생이 이 찰나와 같은 줄 알면서도 왜 그리 욕심을 부렸을꼬? 이렇게 덧없이 가는 것을, 이렇게 가는 것을. 도적놈이 이미 도적질을 나섰는데 나보고 뭘 또 이루라는 것이냐? 천하를 훔쳐 백성들에게 되돌리고자 하옵니다. 이것을 어찌 도적이라고 하겠사옵니까? 한정눈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 천지가 반쪽으로 보이는 모양이로구나. 저 마궁의 입을 치라고 하였다. 앞에는 반치만 마궁이 들이다. 모두 불러내려 사지차로 아우가 왔는가? 예, 형님. 마지막 가는 길에 우리 형제가 술 한잔 없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좀 오시라 하였네. 폐하. 이 아우가 오늘
어쩔 수 없이 이런 모습으로 형님 폐하를 뵙게 되었사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아우가 맹세하오리다. 함께 가시옵소서. 편히 쉬실 곳을 마련해 드리겠사옵니다. 정말 편히 쉬는 방법은 눈을 감는 것일세. 자, 이리 오게나. 이 형과 술을 한잔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오늘따라 날씨가 참 좋네 그려. 가기는 정말 좋은 날이야. 자, 들게. 다시 한번 말씀드려옵니다. 아우와 함께 가시옵소서. 그만 들게. 어서 마시세. 시중을 술에 독이 있을 수도 있사옵니다. 드시옵소서 폐하. 고맙네. 이복의 아우, 예, 폐하. 대업을 이루시게. 내가 못다한 북벌을 그대가 이루어야 할 것이야. 대제국을 이루시게. 그 말을 하고 싶어 아우를 보자고 한 것이야. 폐하, 난 일찍이 아우를 죽일 수 있었어. 허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왠 줄 아는가? 아우가 이 형보다 낫기 때문이야. 부디 대업을 이루시게. 내가 못다한 모든 것을 아우가 이루어야 할 것이야. 아우가 말이야. 군부 장군은 뭘 하는가? 그만 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예, 폐하. 용서하시옵소서. 형님 폐하. 부디 성군이 되시게.
궁일, 신라 경문왕의 아들로 태어나 황실의 권력 다툼에서 화를 당하고 한쪽 눈을 잃은 채 유리걸식하다가 승려가 되었고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 황제에 오른 사람이다. 그는 처음에 그가 기반을 이룬 옛 고구려 지방의 호족들을 생각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였으나 곧 나라 이름을 대동방국을 뜻하는 마집 그리고 태봉이라 하였다. 후삼국 중 유일하게 자주통일을 외치며 외세와 손잡지 않았고 끝없이 북벌을 꿈꿨음을 그의 행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월을 거듭하면서 그는 전제주의로 절대 권력을 휘둘렀으며 스스로 미륵을 칭하고 미륵관심법이란 전무후무한 독재 수단을 이용하며 자신의 꿈을 이루려 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 것이다. 고려사실록에서는 그가 지금의 평강군인 옛지명 부양현에서 혁명 이튿날 보리삭을 베어 먹다가 백성들에게 맞아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만한 삶을 살아온 그가 어찌 보리삭을 베어 먹다가 맞아 죽었을까? 역사의 기록을 성자의 입장에서 쓴 것이란 것을 생각하며 드라마로서 다시 상상을 더해 엮어본 것이다. 아무튼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실패한 한 영웅의 기록은 이렇게 그 한 장이 마무리되고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된다. 병들은 들으라. 짐이 오늘 부끄럽게도 이 자리에 서서 만민을 어우르고 만조백관을 다스리는 황제의 자리에 올랐도다. 이전의 황제는
한때 도적들을 평정하고 영토를 개척하여 오늘의 국가를 이루었으나 사만을 통일하기도 전에 불의에 빠져 매번 혹독한 폭력과 억압으로 백성과 신료들을 대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간교한 자들의 꾀임에 빠진 때문이니라. 이에 백성은 부역이 번거롭고 과세는 가중해졌으며 국토는 황폐해졌느니라. 나아가 이전의 황제는 나란 이름을 함부로 바꾸면서 처음의 뜻을 잃어버리고 그 처자를 살육하는 등 천지에 용납할 수 없는 죄를 짓게까지 되니 세상의 원한이 땅끝까지 사무치게 되었도다. 이에 짐이 여러 신하들의 추대에 의하여 황제에 올랐으니 앞으로는 옳지 않은 모든 풍속을 변혁하고 마땅히 새 규율을 세워 지난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니라. 이에 짐은 이 나라의 국호를 고려라고 할 것이며 연호를 천수로서 할 것임을 천하에 공표하노라. 또한 이전의 황제는 참소하는 말을 좋아하고 모든 일에 있어 독선적이었으니 이는 앞을 헤아릴 수 없는 큰 잘못이라 짐은 관제를 다시 정비하고 유능한 사람을 찾아서 나란 일을 맡길 것이며 백관들이 다 자신들의 직무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니라. 짐 또한 황제의 자리가 두려운 자리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 오로지 하나도 백성이요 둘도 백성이라는 점을 길이 잊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경들은 이러한 짐의 뜻을 깊이 새겨 알도록 하라. 황제 폐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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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건이 새 황제로 등극을 했다. 실록에 보면 왕건이 황제가 될 것이란 예언은 여러 곳에 적혀 있다. 토선의 예언이 그것이고 사화진 전투 때 꿈에 나타난 구청 금탑 또한 그랬고 석총이 건네주었다는 그 간자 이야기도 그랬다. 그러나 생각하기에 따라서 그것들은 왕건이 황제가 된 이후에 상당히 부풀려졌을 가능성도 있다. 왕건이 등극식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지난날 궁예의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국호와 연호를 바꾼 일이었다. 그것은 과거의 태봉국을 부정하고 새로운 제국의 창업을 공표하는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이다. 즉, 새 나라의 새 주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왕건이 정한 나라 이름 고려는 옛 고구려 국호의 약자다. 삼국시대 때 중원에서는 고구려를 고려라 표기했었는데 그것을 왕건이 혁명을 일으키며 공식화해버린 것이다. 이때가 단기 3251년, 그리고 서기로는 918년 6월 15일, 왕건의 나이 41살 때의 일이었다. 들어. 지금 이 나라에 시급한 것은 조정에 등을 돌린 백성들의 황폐해진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요. 또한 전국에 흩어져 있는 지방 수령 방백들과 호족들을 어우르고 그들이 나라와 백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요.
원봉 성령은 짐의 조칙을 전하오. 예, 폐하. 폐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조칙을 내리셨소이다. 우선 이 나라 시중이며 모든 원로를 대변하는 광평성 시중에 학사 김행선을 명한다 하셨소이다. 황혼이 만극하옵니다. 신 김행선 심신을 다하여 폐하와 나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다하겠사옵니다. 또한 그 실랑에 전 원봉 성령 최응을 명하노라. 또한 황궁을 수기하며 폐하를 보유하는 내군 장군의 복지겸을 명한다. 황은이 망극하옵니다. 또한 군을 통솔하는 순군부 낭중의 태평을 명하며 황은이 하해와 같으시옵니다. 병부령의 원극유를 유임케 하고 그 경의 왕식념을 명한다. 만극하옵니다, 폐하. 또한 모든 수군을 관리하며 그 재원을 조달하는 도항사에 왕신을 명하고 의형대령의 입전을 유임케 하노라. 만극하옵니다, 폐하. 특히나 세금을 관장하는 창부의 령에 박수문을 명하노라. 황혼이 만극하옵니다, 폐하. 기타 많은 관직과 그에 따른 백관의 인사가 따라야 할 것이나 지금은 국초이고 시급히 질서를 잡아야 할 때이므로 뒤로 미룰 것임을 미리 전하노라. 황혼이 만극하옵니다. 경들은 다시 들어. 우리가 역성혁명을 한 것은 일신이 호의호식하고 영달을 누리고자 함이 아니요 오로지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함이었소. 따라서 좋은 관직과 높은 권력을 공 있는 자들이라 하여 독식하고 나누는 것은 또한 처음부터 크게 경계해야 마땅할 것이요. 짐은 또한 지난날의 잘못을 굳이 지적하기보다는 모두 화합하고 힘을 모아 국가를 위해 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였소이다. 누구든 과거의 일을 더 이상 묻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국가에 대한 충성만을 요구할 것이오. 만극하옵니다, 폐하. 또 있소이다. 지난날 폐주가 함부로 국가의 제도를 정하여 백성들의 일을 알지 못하고 혼란을 거듭하였소이다. 이에 짐은 새로운 고려의 국가 제도를 모두 신라의 옛 것으로 환원할 것이요. 또한 세법을 과감하게 개혁하여 지난날 혹독하게 수치하였던 그 세법을 버리고 3년간 세역을 면하게 할 것이요. 뿐만 아니라 노역과 군역 또한 3년간 면제하여 유리걸식하는 백성들을 안착해 하고 땅을 기름지게 하여 진정으로 나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게 할 것이요. 경들은 이러한 짐의 뜻을 추호도 게을리하지 말고 모두 지키도록 하오. 황혼이 만극하옵니다. 등극 후 왕건의 국가정책은 가히 파격적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후삼국이 대치 중인 전란의 시국이었다. 그 와중에서 3년간 세금을 면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을 어렵게 하는 큰 모험일 수 있었다. 그러나 왕건은 그 이후에도 궁예가 10분의 3을 거두어 갔던 세금을 10분의 1로 내리는 혁신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간다. 또한 3년간 부역과 군역을 면제한다는 것도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었으나 그 약속을 지켰다. 그 모두가 호족들과 백성들의 인심을 얻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였던 것이다. 참으로 마음에 드네 그려.
큰형님은 황후마마가 되시어 황후전으로 가시었고 둘째 형님이나 나는 부인이라. 하긴 그까지 황후전이 뭐가 필요하단 말인가. 그저 폐하의 은혜를 누가 많이 받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렇사옵니다, 마마. 그래. 나야 그렇다 치더라도 둘째 형님은 얼마나 섭섭하실꼬. 분명 섭섭하실 게야. 특히나 둘째 형님께서는 그 서열을 무척이나 따지는 분이 아니신가. 그리고 태자마마의 어머님이시고. 왕건의 부인들. 훗날 기록에 보이는 숫자는 무려 29에 달한다. 그중 첫째 황후가 정주인 유천궁의 딸 유씨다. 실록에는 그녀가 태조 16년에 후당나라의 명종이 왕후로 책봉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황제를 칭한 왕건이 어찌 그것에 따랐겠는가? 이미 황후로 봉했을 것이다. 그러나 두 번째 부인 오씨는 죽은 후에 시호를 장화황후라고 했다고 한다. 그것으로 보아 유씨가 살아있을 때에는 황후 소리를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인 유씨도 마찬가지다. 그는 충주인 유궁달의 딸이다. 역시 죽은 후에야 자식들에 의해 신명 순성 황태후라 불리웠다고 한다. 역시 황후 소리를 듣지 못했던 것이다. 우선 긴급한 조치들은 폐하께서 그 방침을 세우셨사옵니다. 하오나 크게 대외적으로 볼 때 국가적인 방침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사옵니다. 우리 삼국의 전장터를 말하는 것인가? 그렇사옵니다. 외교와 전쟁을 어떻게 관리해 갈 것인가를 정해야 하옵니다. 문제는 뻔한 것이옵니다. 지난날 패주가 끊임없이 주장했던 북벌은 폐하께서도 결코 가벼이 하실 수 없는 국가적인 여망이옵니다. 나도 그리 생각하네. 그건 분명한 사실이야. 허나 그것은 이미 여러 가지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사옵니다. 보다 더 시급한 것은 백제와 신라를 경계하고 있는 영토와 통일에 관한 문제일 것이옵니다. 그 대답은 분명하옵니다. 신라보다는 백제를 먼저 쳐서 제압해야 하옵니다. 그건 그러하이. 신라는 1000년을 버텨온 나라이고 또한 아직까지도 사람들의 깊은 동정을 받고 있어. 그러하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할 때 신라와는 화친 정책을 펴면서 서서히 고사시켜가는 길을 택하고 백제와는 힘의 대결로 나아가는 국가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사옵니다. 그렇게 하세. 방침을 그리 정하신다면 제1전선은 아마 상주가 될 것이옵니다. 그것은 백제와의 접경 지역이면서 신라로 가는 지름길이옵니다.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 때문에 견훤왕이 큰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굳이 상주를 방어하려 하였고 지금도 전혀 미련을 버리지 않고 있사옵니다. 하긴 그래. 나도 여러 전선에 수없이 다녀보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서라벌이야. 그 길이 필요해. 그걸 확보하자면 백제를 넘어야 하고 말이지. 그렇사옵니다. 하옵구 그보다도 폐하, 지금 또한 시급한 것은 신료들의 인심을 파악하는 것이옵니다. 일단 폐하의 등극식에 참여하느라 각 지방에서 올라온 장수들은 다시 전선으로 복귀시키고 필요에 따른 배치를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옵니다. 그리고 이곳 철원은 청주인들이 세운 황도이옵니다. 그들은 여러모로 볼 때 죽은 패주를 동정하는 쪽일 것이옵니다. 임충길이는 그 청주의 인심을 얻고 있사옵니다. 일찍 죄를 물으심이 가할 것이옵니다. 아니야. 지금은 모두의 힘을 모을 때일세. 이미 다 용서하기로 하지 않았는가? 하오나 폐하, 청주는 죽은 아지트와 패주에게 누구보다도 충성을 해온 지역으로서 위험 수위가 매우 높사옵니다. 그럴수록 끌어안아야지. 임충길이와 청주 이야기는 그만하게. 아닌 말로 그를 벌주어보게 청주의 인심이 더욱 나빠지지 않겠는가? 폐하께서 그리하신다면 따르겠사옵니다마는 아무래도 후환이 될 것이옵니다. 할 일이 많아. 때리기보다는 끌어안고 혼내기보다는 위로하면서 가는 길이 먼 장래로 보아 여러 가지로 이득이 클 것일세.
우리 그렇게 가기로 하세나. 예, 폐하. 그리고 태평이 예, 폐하. 이 모든 것을 서둘러 치르느라 장수들과 충분한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였네. 비록 국사가 바쁘긴 하지만 자네가 자리 한번 만들게. 예, 폐하. 그리하겠사옵니다. 공수부대는 뭐라느냐? 앞을 서거라! 장군, 화살은 아니 되겠소이다. 부딪혀야겠소이다. 알겠소이다. 마대는 공격하라! 가시오소서, 우리 우측을 공격해 하옵니다. 알겠네. 야! 여기 가는 것이 왕건아 오간인가? 신덕 장군이 있는 길을 뚫으려는 것 같사옵니다. 하오나 그곳에 배치되어 있는 병력만 해도 5천이나 되옵니다. 가기 어려울 것이옵니다. 저들이 내가 있는 이곳을 뚫으면서 동시에 신덕 장군이 있는 곳을 노리는구만. 마지막 발버둥인 게야. 그럴 것이옵니다.
표의 왕이 온다. 저들은 장애물에 걸려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화살을 쏘아라! 화풀을 날려라! 화풀을 날려라! 우리 아군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사옵니다. 이것은 적국입니다. 위험하옵니다. 저기 고령왕이 있다. 저쪽으로 퍼부어라. 계속해서 퍼부어라. 퍼부어라. 아니 되겠습니다, 폐하. 잠시 뒤로 물러나시옵소서. 적의 공격이 너무 완강합니다, 폐하. 폐하, 뒤로 잠시 물러나시옵소서. 아니 되겠습니다. 그장들은 뭐하냐? 어서 폐하를 내쉬어라. 폐하를 내쉬어라. 적군이 다시 오고 있습니다. 장신부들 앞으로 나가라. 나가라. 여기서 물러나서는 아니 돼요. 박장군, 김하대 능선에 나가시오. 정리를 뚫어야 하오. 알겠습니다. 김하병은 나를 따르라. 그대로 공격하라. 공격하라. 하루 강아지에 불과하다. 싹 쓸어버려라. 싹 쓸어버려라. 추가 구조기 것이다. 적들의 숫자가 너무 많소이다. 싸워야 합니다. 여기서 밀리면 저들은 이곳을 지나 배에 뒤를 찌게 됩니다. 막아야 하오이다. 하지만 적이 너무 많소이다. 보시오, 상황이 저기 오시다. 소룡을 쓸어버려라.
쌍긋 폐하를 김원 장군 내놈 아니 되겠습니다. 잠시 대장 명령을 내리십시오. 적의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잠시 퇴각해야 합니다. 아닌데요. 폐가은 아닌데요. 폐하께서 우측길로 가셨소이다. 그 길을 뚫을 때까지 우리가 버텨야 하오. 놈들! 저 장수가 대체 누구인가? 신승겸이라 하옵니다. 신승겸. 어허, 저자였구만. 저자가 신승겸이었구만. 아깝도다. 죽이지 않고 사로잡을 수는 없을까? 아마도 어려울 것이옵니다. 고려왕의 그 형제이옵니다. 아, 그런가? 왕과 나오는 참으로 복도 많네 그리요. 어떻게 아우들이 한결같이 다 저렇게 잘났는가?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세상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거든. 괜찮소이까? 나는 괜찮소이다. 우측으로 가신 폐하께서는 어찌 되셨는지 모르겠소이다. 면목 없네 아우. 길을 뚫지 못하였네. 소제도 마찬가지옵니다. 송구하옵니다. 많은 군졸들과 장수들을 잃었사옵니다. 일단 적이 물러갔으니 본진으로 다시 가세나. 예, 폐하. 부장들은 병대를 재점구하라. 재점구하라. 노을빛이 참으로 아름답구려. 마치 핏빛 같소이다. 서글픈 저녁이요. 도무지 묘한이 없구려. 여길 나갈 방법이 없어요. 조금 전에 제장들의 의견이 모아졌사옵니다. 그래요. 말씀해 보시오. 어차피 해가 지면 백제의 대군이 한꺼번에 몰릴 것이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 제장들이 마지막 일전을 겨루면서 탈출로를 뚫기로 하였사옵니다. 어떻게 말이오? 싸우는 척하면서 폐하와 제장들이 백제의 군졸의 갑옷으로 갈아입고 저들속에 어우러져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옵니다. 아니,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보시오.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사옵니다. 곧 해가 지는 대로 결행하기로 하였사옵니다, 폐하. 군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여길 빠져나간다. 고려왕이 백제군 군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참담할 때가 있는가? 이렇게 부끄러울 때가 있는가? 폐하 곁에 고려 제국의 명운이 걸려 있사옵니다. 사직을 보존하셔야 하옵니다. 제장들과 나는 그렇게 빠져나간다 치고 남은 군사들은 어찌한다는 말이오?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이 전쟁은 이미 진전쟁이옵니다. 전투가 벌어지고 저들이 쳐내려오면은 지치고 겁먹은 병사들은 대부분 항복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목숨들은 건질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해보는 수밖에. 시간이 별로 없사옵니다. 소장과 함께 가시오소서. 군졸들의 옷이 마련돼 있을 것이옵니다. 폐하께서는 어찌하고 계십니까? 백작은 군졸의 옷으로 갈아입고 계십니다. 소장이 이 모습을 하고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폐하께서는 벌써 눈치를 채실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써 폐하를 살리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폐하께서는 안이 가려 하실 것입니다. 여의를 줘서는 아니 됩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소이다. 하나 메시는 죽음께 마지막 인사는 있어야겠기에 우리가 출병하면서 잠깐 보실 수 있게 하였소이다. 그래야겠지요. 마지막 인사는 드려야지요. 하나 이 일을 우리 군사들도 알면 아니 됩니다. 막 해가 지고 있으니 소장이 어마에 오르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부장들도 그 점을 명심하라. 예, 장군. 전군의 공격령은 내려져 있겠지요. 그렇소이다. 모두 죽음의 일전을 각오하고 있소이다. 장렬한 밤이 될 것이외다. 생애 마지막 밤이 올시다. 그러게 말입니다. 죽기는 아주 좋은 날이 올시다. 한데 왜 순경마와 김락상군들은 보이지가 않는가? 다른 곳에서 준비 중이옵니다. 전의갑, 의갑 장군도 아니 보이는구리. 아마 함께들 계실 것이옵니다. 그래도 순경마오가 뭔가 말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이상하구만. 폐하, 지금 신순겸 장군은 마지막 일전을 통솔하느라 밖에 있사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사옵니다. 말해보시오. 지금부터는 아무 말씀도 하셔서는 아니 되옵니다. 이 일은 극도의 비밀을 요구하는 일이옵니다. 알고 있소이다. 조금만 계시오소서. 그리고 잠시 신들이 폐하께 경솔함을 저지른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그 죄는 뒷날 물으시옵소서. 그건 또 무슨 소리요? 곧 아시게 될 것이옵니다. 지금 해가 지고 있는데 저들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어. 그럽니다, 폐하. 군사를 집결하고 최후의 일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사옵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사옵니까? 어차피 항복은 안 할 것이옵니다. 철통같이 저들을 막고 고려왕을 잡아야 하옵니다. 저들이 온다면 우리도 준비를 해야지. 길목을 에워싸게. 그리고 오는 대로 인정을 두지 말고 쓸어버리게. 예, 폐하. 고려왕의 목을
꼭 베어가지고 오겠나이다. 준비하라. 적들이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 모두들 준비하라. 명들은 곧 폐하께서 숙정을 하신다. 내 군들은 폐하를 맺을 준비를 하라. 예, 장군. 뭐가 어떻게 된 일인가? 숨겨마오는 그게 무슨 일인가? 왜 이 형의 갑옷을 입었는고? 전의업 장군은 왜 복장군의 갑옷을 입었는가? 형님 폐하, 오늘의 이 공경을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신들이 꾸민 일이옵니다. 무사히 가시옵소서. 무슨 소리인가?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폐하, 부디 이곳을 빠져나가시오.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신들을 용서하시옵소서. 폐하, 부디 이곳을 무사히 나가시옵소서. 사직을 보존하시옵소서. 폐하. 나를 속였구만. 모두들 나를 속였어. 나를 속였어. 이제 보니 아우가 나를 위장하여 적진으로 가는 사이에 이 형 보고 도망가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것이 아닌가? 용서하시옵소서. 형님 폐하, 형님 폐하를 위해 목숨을 다할 수 있게 되어 이런 기쁨과 영광이 없습니다. 바로 없건대 부디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형님 폐하,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폐하. 이럴 수는 없다. 내 목숨 하나 살자고 아우와 제정들을 다 죽이다니. 이럴 수는 없다. 난 아니 갈 것이야. 난 아니 갈 것이야. 무엇도 하시오. 어서 폐하를 매주시오. 폐하, 용서하시옵소서. 폐하, 봐라, 이것들 놓지 못할까? 난 아니 간다. 난 아니 가. 형님 폐하, 가셔야 하옵니다. 형님 폐하의 어깨에는 대고려 제국의 명운이 달려 있사옵니다. 신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마시옵소서. 부디 강건하시고 대업을 이루시옵소서. 아니 되네. 아니 돼. 아니 돼. 아니 된다. 아니 돼. 아니 된다. 아니 돼. 아니 돼. 신경아오. 아니 돼. 아니 돼. 무사히 가시옵소서. 형님 폐하.
아니 돼! 아니 돼! 승경아! 승경아! 아니 돼! 아니 돼! 승경아! 아니 되냐! 아니 돼! 우리께 황제 폐하께서 나십시오. 백성들은 모두 예로서 맞으시오. 황제 폐하랍시오! 아국의 폐하께없어 저희 기다리고 계시옵니다. 그렇구려. 자, 말해서 내려야겠소이다. 어서 오시옵소서 폐하. 처음 뵙사옵니다. 이 사람은 신라국의 황제이옵니다. 아직 미천한 고려국의 황제 옳습니다. 신라국의 황제께서 이처럼 청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크오이다. 오인 말씀이시옵니까? 이제 사만의 어른은 고려이옵니다. 절을 받으시옵소서. 세상에, 신라의 황제가 절을 하신다. 신라의 황제께서 반기 3264년 서기론 931년인 그해 2월 왕건은 경순왕에 거듭된 청에 의해 서라벌을 방문했다. 이때 일을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다. 봄 2월 정유일에 신라왕이 태수 계명을 보내어 만나기를 거듭 청하였다. 신의 일에 왕이 50여 명의 기병만을 거느리고 신라로 갔다. 신라왕이 백관들에게 명하여 교회에서 왕을 영접하고 자신의 사촌 동생인 상국 김유렴을 보내 성 밖에서 왕을 영접하게 하였다. 신라왕 자신은 정문 밖에서 왕을 맞으며 절을 하였다. 왕은 그에게 답배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천년의 사직인 신라국이 올시다. 홀로 절을 받으면 마땅치 않은 일입니다. 이 사람의 절도 받아주시오. 아니옳습니다. 아니옳습니다.
그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라 왕이 먼저 절을 했다는 사실이다. 비록 왕건이 답배를 했다고는 하나 천년제국의 신라 황제가 고려의 황제에게 절을 했다는 것은 이미 신라가 그 국력을 다했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왕건의 시대가 활짝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폐하께서 이 몸의 청을 받아주시어 신라로 와주시니 그 은혜가 참으로 크옵니다. 뭐인 말씀이십니까? 이 서라벌은 천년사직의 중심이 옳습니다. 신라국의 황제께서 고려국을 인정해 주시고 이처럼 청해 주시니 오히려 은혜로 따진다면 이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뭐인 말씀이시옵니까? 신라가 그 힘을 잃고 고려국의 우지에 살아온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참으로 말씀드리기 송구하오나 신라는 고려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가기 힘겨운 나라가 되었사옵니다.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백제국의 견훤왕에 의해 왕위에 올랐습니다만 생각할수록 지금의 신세가 가련하고 참담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싸울 군사도 없거니와 서랍을 밖으로 나가면 이미 신라의 영토는 아무데도 없사옵니다. 어쩌다가 신라의 열성조께서 이 사람에게 그 사직의 막을 닫으라 하시는지 한스럽고 가슴이 미어지옵니다. 폐하, 어인 말씀이시옵니까? 지금 나라 형편이 어렵기는 하오나 어찌 사직의 문을 닫는다시옵니까? 경은 현실을 알면서 어찌 그런 말을 하는가? 다스릴 영토가 없고 다스릴 백성이 없는 황제가 어찌 한나라의 군주라 할 수 있겠는가? 짐은 그저 여기에 오신 고려의 황제께 고맙고 또 고마워할 뿐일세. 고려가 없이 어찌 신라가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었겠는가? 폐하, 다시 한번 말씀드리옵니다마는 폐하의 은혜가 크시옵니다. 듣기가 심히 민망하옵니다. 그만하시죠, 폐하. 오늘 모처럼 이렇게 만났으니 즐겁게 드십시다. 예, 폐하, 그려 하겠사옵니다. 바로 저분이 그 신장이라는 유금필 장군이신가 봅니다. 예, 폐하, 유금필이옵니다. 그 옆에는 장군 복지겸이라 하옵니다. 폐하를 매시는 내군 장군이옵니다. 압니다. 옛날 궁예왕을 패하고 지금의 폐하를 옹립하신 공신분들이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래 늘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궁예왕은 우리 신라 황실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에 그토록 인심을 잃고 생을 마감하였다 들었사옵니다. 참으로 안 되었사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웅지가 크고 뜻이 깊었던 사람이었지요. 말년에 병이 들어 그리 되었습니다. 하오나 폐하께서 그 뒤를 이으시어 오늘날 삼안에서 제일 가는 강국이 되셨고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성군이 되시지 않았사옵니까?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신이 오다가 백성들의 말을 들었사옵니다. 지난날 백제의 왕이 왔을 때에는 승장이나 호랑이를 본 것 같았는데 폐하께서 오시는 것을 보니 마치 부모를 뵙는 것과 같았다고들 말하고 있었사옵니다. 성군이 아니시라면
어찌 이런 백성들의 말이 있었겠사옵니까? 이 사람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이 왜다. 어느 것이 도리이고 어느 것이 인륜이며 천륜인지를 알고 그저 따를 뿐이 왜다. 바보란 칭찬은 듣기가 거북스럽소이다. 자, 한 잔 드십시다. 술을 더 가져오너라. 우리들은 무엇하느냐? 고려의 황제 폐하께 신명나는 춤을 추어 보이거라. 이놈들아, 왜 이렇게 꿈을 대는 거냐? 폐하께서 납치했다고 하지 않았느냐? 송구하옵니다. 나으리께서 편치 않으시오. 어디 있는 거? 최영이가 어디 있는 거? 저쪽이 사랑이 옵니다, 폐하. 어르신, 폐하, 여기. 최영이가 죽은 것이 아니. 그러하옵니다, 폐하. 숨을 거두셨어. 죽다니! 최영이가 죽다니! 힘을 버려두고 가버렸다는 말이냐, 최영이가? 이런 세상, 앉은 채 눈을 뜨고 죽지 않았는가? 이런 죽음은 법력이 높은 고석들이나 한다고 들었는데 마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이오. 최영아! 이렇게 가다니 아니 된다. 어떻게 나를 두고 최영이 자네 혼자 가버렸단 말이냐, 최영아! 최영아! 황제가 왔느니라, 짐이 왔느니라. 말을 해봐, 최영아! 최영아! 말을 해봐! 말을 해봐! 이렇게 가버리다니, 젊은 자네가 이렇게 가버리다니. 하늘이시여, 이를 어이하오니까, 이를 어이하오니까. 제가 말을 해. 집에 왔느니라. 말을 해. 본관은 황주며 대상 우달의 아들이다. 일찍이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그 집 오이줄기에 갑자기 참외가 맺힘으로 이웃 사람이 이를 이상히 여겨 나라에 고하니 궁예가 점을 쳐 말하되 생남을 하면 나라에 불리하니 기르지 말라 하였으므로 부모가 숨겨 길렀다. 나이 14세 그 궁예의 조정에 발탁되었고 시대의 신동으로서 나라를 보좌하였다. 사서오경과 문장에 능통하였고 늘 궁예 옆에 머물렀으며 궁예는 그를 성인이라 하여 크게 위하고 아꼈다.
궁예가 포악해진 이후 이른바 관신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일 때 왕건도 누명을 쓰고 위기에 몰린 바 있었으나 그가 국적으로 구해주어 결국 나라를 얻게 하였다. 왕건이 고려를 세운 이후 광평성과 내봉성, 병부 등의 중책을 역임하며 청해를 받았고 늘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며 욕심이 없었다. 이때 호련이 죽으니 나이가 35이었다. 그는 후에 태자 태부가 정직되고 태조 왕건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희계라 하였다. 폐하, 신등이옵니다. 우리 백제국은 오늘 고려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사옵니다. 뒤에 백제국의 신황제께서 무리를 이끄시고 항복을 청하옵니다.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전권사신이냐? 예, 형님 폐하. 신들의 항복을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윤호를 하고 아니하고는 고려국의 황제께서 하신다. 나도 이미 이곳에서는 객이니라. 더 이상의 희생을 막고 항복을 청하여 왔다 하니 어찌 간합하지 않겠는가? 항복을 허락하노라. 항복을 허락한다 하시오. 그대들의 황제와 신료들을 오라 하시오. 예.
백제국 신왕제 신검, 고려국 폐하께 항복을 청하옵니다. 아울러 나라를 들어바치니 허락하시옵소서. 그대 백제국 황제의 항복을 윤호하노라. 항복을 윤호하노라. 망각하옵니다, 폐하. 고려의 황제께서는 뭘 하시오? 이미 적국의 수괴들이 무릎을 꿇었소이다. 당연히 그 죄를 물어야 하실 것이오. 나라를 들어바친 황제이시옵니다. 죄란 가당치 않사옵니다. 닥치지 못할까? 들어서 바친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여 항복을 한 것이다. 죄를 받아야 할 것이야.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이미 나라를 다 바쳤사옵니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미 다 끝이 났사옵니다, 폐하. 그래도 백제 황실의 태자들이 아니냐? 내가 보고 있는데 더럽게 목숨을 구걸한단 말이 드냐? 죽이시오, 황제! 아바마마! 죽이시오, 황제! 백제국을 훔친 놈들이 올시다. 나의 제국을 훔쳐서 잃게 한 놈들이 올시다. 죽이시오. 우선 저 신검이놈부터 먼저 죽이라고 명하시오. 어찌되었건 백제국의 황제시며 오늘 이 자리에서 나라를 들어바치고 있사옵니다. 죽음을 내리신다면 가혹한 일이옵니다. 폐하, 어느 나라의 역사에서도 항복을 청하여 온 황제를 당장 죽이는 예는 없었사옵니다. 그러합니다, 폐하. 그래도 백제의 황제였사옵니다. 후백제의 인심을 다스리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이옵니다. 말도 아니되오. 나라를 훔친 도적이라 하였소이다. 지 형제 부친을 죽인 놈들이라 하였소이다. 그리고 황제 자리를 훔친 놈들이 올시다. 죽이시오. 상벌은 죽이시오. 상벌은 죽이시오. 상벌은 지금 이곳에서 결심할 일이 아닌 것 같사옵니다. 제게 좀 말미를 주시옵소서. 우리 제장들은 들으라. 예. 상보른의 말씀이 맞다. 저들은 나라를 들어바친 것이 아니라 전투에 져서 항복을 한 것이다. 따라서 죄를 따져 물을 것이다. 먼저 백제국의 황실을 어지럽히고 군신 간의 도리를 해쳤으며 나라를 망치게 한 역신능원을 이 자리에서 차명에 처하라. 역신능원이라는 자를 끌어내라. 예. 폐하, 실은 보다 일찍이
목숨을 끊을 수 있었사옵니다. 허나 폐하를 뵙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옵니다. 대백제국을 세우신 분은 폐하시옵니다. 스스로 문을 닫으시는 이도 폐하시옵니다. 신은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폐하를 배신하였사오나 결국은 이렇게 됐사옵니다. 오늘 폐하를 뵙고자 하는 것은 한나라의 문을 닫는 이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폐하. 어서 끌고 간 목을 베라. 예. 또한 능환이란 자와 함께 영모에 가담했던 장군 능에 바다를 끌고 가 다 참하여라. 죽음이 두려울 건 없소이다. 허나 나도 장수였소이다.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었는데 이렇게 덧없이 죽게 돼서 그게 억울할 뿐이었다. 형님 폐하, 만수무강하시옵소서. 다 백제를 보존하려고 했던 일이옵니다. 끌고 간 목을 베라. 예, 장군. 봐라 이놈들아, 내 발로 갈 것이다. 살려주시옵소서 폐하. 살려주시옵소서. 백제후의 황제는 살려두라. 그리고 양검, 용검 두 형제는 진주로 귀향을 보내도록 하라. 마그카옵니다. 마그카옵니다, 폐하. 마그카옵니다, 폐하. 마그카옵니다, 폐하. 마그카옵니다. 귀향이란 저놈들을 살려둔단 말이오, 황제. 신감이 저놈을 용서한단 말이오. 저놈은 저놈들을, 저 죽일 놈들을, 저놈들을 용서한. 상보는 아니되어 황제, 아니되어. 죽이시오, 죽이시오. 상보는
못 들어가냐? 상보를 매시거라. 어서. 상보는 어서 매시게. 어서 매시라. 어서. 조심. 저들을 끌고 가라. 예, 폐하. 끌고 가라. 예, 장군. 신검 형제들의 최후. 실록을 보면 당시의 장면을 이렇게 적고 있다. 왕이 드디어 명령을 내려 능환을 처단하고 양검과 용검을 진주로 귀양 보냈다가 얼마 후에 죽였다. 신검은 그가 아비의 자리를 참남하게 차지한 것이 남의 위협에 의한 것이어서 죄가 두 아우보다는 경하다 하여 특별히 죽이지 않고 벼슬을 주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검의 기록은 그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양검과 용검이 먼저 처형된 후 따로 죽음을 당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중론이다. 어찌 되었느냐? 어찌 되었는가? 신검이는 양검이 용검이는 모두 상부 어르신이 뜻하는 대로 되었사옵니다. 내 뜻대로 예, 상부 어른 모두가 처형되었사옵니다. 왕관 나오는 예, 지금 옛 백제국의 황도에 가시어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계시옵니다. 곧 돌아오실 것이옵니다. 황도로 원산주가 그립구나. 원산주가 상부 어른, 상부 어른. 원산주가 그립군. 견훤의 죽음. 견훤은 후백제가 황산에서 멸망할 당시 그곳에서 쓰러져 인근 절간으로 옮겨졌다가 수일 만에 등창이 터져 죽었다. 그때 그의 나이 70이었는데 삼국유사는 그가 죽은 날을 서기 936년 9월 8일로 적고 있으나 그 정확성은 의문이 있다. 어쨌든 견훤은 이렇게 죽었다. 그야말로 후삼국 시대 파란만장했던 한 영웅의 비참한 최후였던 것이다. 일설에는 견훤이 죽기 전에 자신의 죽음을 알고 지금의 전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묻어달라고 유언했다는 설이 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의 묘는 지금의 논산시 한 야산에 묻혀 멀리 전주를 보고 있다.
백제의 대소신료들은 들으라. 이제 그대들은 나의 백성들이며 나의 신료들이다. 또한 이곳 옛 백제의 황돌은 짐의 영토가 되었다. 백성들 또한 짐의 백성들이다. 나의 백성들을 핍박하지 말라.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제 사만은 하나이다. 사만이 하나임을 천하에 공표하노라. 예, 폐하. 폐하, 통일대업을 완수하셨사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감축드리옵니다, 폐하. 고맙소이다. 모두 고맙소이다. 그렇소이다. 사만은 통일되었소이다. 우리들의 힘으로 자주적으로 대업을 이루었소이다. 우리 고려가 이제 사만의 주인이 되었소이다. 황제 폐하 만세! 황제 폐하 만세! 사만의 통일. 드디어 왕건은 신검을 황산벌에서 무찌르고 백제의 황궁을 접수하고 백성들을 위모하면서 그 통일의 마지막을 정리하고 고려 황도로 개선한다. 이때가 단기 3269년, 서기론 936년 9월의 일이었다. 그리고 통일을 기념하여 당시 신검에게 항복을 받았던 황산을 천호산이라 개칭하고 그곳에 개태사를 세웠다. 태조 왕건과 후삼국 시대. 이제 만 2년을 달려온 이 드라마는 이쯤에서 막을 내리면서 다시 한번 당시 드라마의 무대가 됐던 후삼국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후삼국은 후백제와 후고구려, 신라 삼국을 일컫는다. 그중 후백제는 상주의 농민 출신인 견훤이 서기 892년에 지금의 전주인 완산주를 도읍지로 하여 옛 백제를 부흥시킨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창업한 나라이다. 견훤은 신라군에 들어가 서남의 방면에서 전공을 세우고 비장으로 있었다. 당시 신라는 국정이 문란하여 각지에 도둑이 창궐했었는데 견훤은 기회를 포착하여 군사를 일으켰고 무진주에 쳐들어가 이를 점령하였으며 계속 완산주까지 이르러 나라를 건국했던 것이다. 이후 그는 중국의 오월과 통교를 하는 한편 영토를 크게 확장하였고 신라의 서라부를 공격하여 경혜왕을 죽였는가 하면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을 세웠고 왕건과는 수없이 많은 전투를 계속하며 사만의 패권을 다투었었다. 허나 그는 결국 자신의 집안을 다스리는 데는 실패했다.
여러 아들 중 배다른 아들 금강을 유독 사랑하여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려 했고, 이를 눈치챈 신검 등 본처 소생의 아들들이 난을 일으키니 금강은 그 난에 희생되어 죽었고, 신검이 새 황제에 올랐다. 그리고 견훤 자신은 금산사에 유폐됐다가 고려로 탈출하여 삼한 통일의 선봉에 서서 스스로 세운 나라의 문을 닫게 했던 것이다. 또한 후고구려는 신라 왕실의 서자인 세달사의 중 궁예가 세운 나라로서 그 도읍을 송하게 정하고 국호를 후고구려라 하였다. 궁예는 904년 국호를 마진이라 고쳤다가 도읍을 철원으로 옮겼으며 그 후 911년 다시 국호를 태봉이라 고쳤다. 그러나 국가의 체제가 정비되고 국력이 강해지자 궁예는 횡포를 거듭하다가 918년 신순겸 등 사기장이 혁명을 일으켜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추대하여 국호를 고려라 하고 지금의 개성인 송악에 그 도읍을 정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신라는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견훤에 의해 왕위에 올랐으나 국세를 만회할 길이 없어 결국 나라를 바쳐 고려에 투항하였다. 이렇게 해서 후삼국 시대는 50여 년의 전란을 겪으면서 정확하게 견훤이 제일 먼저 왕조를 세운 그 해를 기점으로 하여 45년 만에 태조 왕건의 주도하에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왕건의 삼한 통일. 비록 1000년 전의 역사이지만 오늘처럼 분단된 우리의 현실로서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무엇보다도 외세의 관여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을 이루었다는 민족의 자존심이 그것이다. 통일국가 고려. 이때부터 제9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지며 세계 속에 그 이름을 영원히 남기게 된다. 고려. 세계인들은 그 고려를 코리아라 부른다. 태조 왕건이 이때 세운 이름이었고 세계 속의 역사였던 것이다.